Take it all 유튜브 넘버원 축구 분석 전문 채널 골 때리는 TV 배팅맨입니다. 자, 축구 토토 승무패 59회차 최종 픽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58회차가 2월이 되면서 약 4억 5천만 원이 2월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욕심이 많이 나는 회차인데, A매치 기간 동안 각 팀의 주요 선수들이 차출이 돼서 경기도 치르고 부상을 입은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제가 축구 관련 뉴스들을 쇼츠 영상으로 만들어서 업로드를 자주 해드리다 보니까 이미 유튜브에서 축구토토 승무패 전문 채널로서는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이 계시지만 꾸준히 신규 구독자분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전부터 보신 분들은 귀에 피가 나도록 듣고 있는 말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떤 회차든 그냥 따라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이변 경기는 꼭 챙겨서 구매하시라는 말씀을 강조드리고, 지금 보시고 계신 최종픽 영상에서 빨간색으로 쓰여 있는 경기들의 경우는 멤버십분들 전용 영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한 달에 4,990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골 때리는 TV 멤버십 가입하시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고, 최종픽 영상에서 중간에 광고 없이 편하게 쭉 14경기에 대한 저의 최종픽 모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하셔서 편하게 시청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골 때리는 TV 배팅맨의 유쾌하고 재밌고 예리하고 날카로운 최종픽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누르고 보시는 분들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르셨으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경기 본머스 대 브라이턴. 자, 이번 시즌 본머스와 브라이턴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점은 우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을 빡세게 가져가는 팀들이죠. 다만 약간 다른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건, 브라이턴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을 빡세게 하면서 수비 라인도 같이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큰 팀이고, 본모스 같은 경우는 전방 압박은 강하지만 브라이턴처럼 수비 라인까지 너무 높게 끌고 올라가지는 않는다라는 점과, 본머스는 롱볼을 많이 활용을 하고 브라이턴은 짧은 패스를 많이 활용한다라는 점이 조금은 다른 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이렇게 점유율이 낮을 때 공격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팀이 승리를 할 확률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번 시즌 브라이턴이 본머스보다 점유율이 약 2.5% 높은 기록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에서 경기는 브라이턴이 주도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본머스는 원래 자기들이 하던 플레이를 할 수 있다라는 점과 홈이라는 이점을 가지고 있고, 브라이턴의 뒷공간을 충분히 노릴 수 있는 세멘요 같은 공격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본머스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보이는데, 브라이턴 역시 파비안 휘르첼러 감독이 이라올라 감독을 상대로 이전 2승을 거두고 있다라는 점과, 본머스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브라이턴을 상대로 승리한 적은 없지만, 브라이턴은 본머스를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갔음에도 승리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심판이 경기 종료 휘슬 불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경기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경기는 괜히 투픽 갔다가 틀릴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2월 회차에서 1번 경기부터 투픽을 쓰고 틀리면 주말 내내 기분이 더럽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개 찬스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 크리스탈 팰리스 대 썬더랜드. 자,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리의 투표율이 60% 이상 몰리고 있는 경기로, 아무래도 승격팀 썬더랜드가 원정 경기라는 점과 에이스 자원인 락 발라드 아니죠. 팝 발라드 아닙니다. 바로 데니얼 발라드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몰릴 수밖에 없는 경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크리스탈 팰리스 역시 주전 미들 자원인 아담 워튼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고, 이스말라 사르 선수와 예레미 피노 선수 역시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하다라는 점에서 마테타 한 명으로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또한 썬더랜드의 경우가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제공권이 3위를 기록 중이고, 제공권이 좋기 때문에 프리미어리그에서 크로스 횟수가 5위를 기록 중이죠. 근데 홈팀 크리스탈 팰리스의 경우는 제공권은 15위를 기록 중이고, 크로스 허용 횟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1위를 기록 중이라는 점에서 이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단통 승리만 선택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도 있는 경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썬더랜드가 자랑하는 제공권에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데니얼 발라드 선수가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과 원정 경기라는 점에서 크리스탈
크리스탈 팰리스의 패배 이변까지는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3번 경기 에버턴 대 아스톤 빌라. 자,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데다가 한 골도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아스톤 빌라가 에버턴 원정길을 떠나게 되는 경기고, 에버턴은 리그 2연승을 기록을 했고 잭 그릴리시 선수의 어시스트가 불을 뿜으면서 상승세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에버턴의 승리에 확실히 50% 이상 투표율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에버턴의 패배를 한번 선택해 볼 만한 경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을 드려보자면, 상성적인 측면에서 에버턴을 상대로 압도적인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스톤 빌라인데, 이처럼 롱볼을 차는 팀들을 상대로 아스톤 빌라가 좋은 결과를 가져왔었다라는 점, 실제로 아스톤 빌라가 최근 2경기 연속 패배를 했던 브랜드포드나 크리스탈 팰리스 같은 경우가 이번 시즌 롱볼 패스 횟수가 14위, 19위를 기록 중인 팀들인데 비해 에버턴은 이번 시즌 롱볼 패스 1위를 기록 중이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팀의 안 좋았던 분위기를 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을 영입을 했죠. 맨유에서 제이든 산초, 린델로프, 리버풀에서 하비 엘리엇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맹구를 떠나는 선수는 날개를 단다. 한마디로 탈맹은 과학이다라는 걸 스콘 맥토미니, 안토니, 레시포드 같은 선수들이 이적을 하고 기가 막히게 날아다니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특히나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한 지난 시즌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올리 와킨스 선수가 에버턴만 만나면 골을 넣었었기 때문에 에버턴에 이렇게 투표율이 몰렸을 때 아스톤 빌라의 이번 시즌 첫 승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에버턴의 단통 패배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4번 경기 풀럼 대 리즈. 자, 이 경기는 사실 리즈가 이길 거라는 생각은 들지가 않는 경기로, 이번 시즌 리즈는 아직까지 필드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널티킥 한 골밖에 없는 상황이고, 주전 골키퍼인 루카스 페리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이 불가하고 에단 암파두 선수도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한 상태이기 때문에 비올 선수가 이번 시즌 첫 센백 출전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수비적으로 불안한 상황이 좀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풀럼의 경우는 주축 자원의 부상 이탈도 없고 홈 경기라는 이점과 AC 밀란에서 사무엘 추크헤제 선수를 임대로 데려왔고, 샤흐타르 도네츠크에서 클럽 레코드 금액을 기록을 하면서 윙어 케빈 선수를 영입을 했기 때문에 스쿼드의 보강도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풀럼의 단통 승리로만 선택을 하려고 했었는데, 배당이 좀 애매하게 무승부로 구린 냄새가 나고 있기도 하고, 풀럼 같은 경우가 꼭 이렇게 확실하게 승리가 보일 때 뜬금포로 비용신짓을 하면서 경기를 말아먹는 모습을 자주 보여줬던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풀럼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 뉴캐슬 대 울버햄튼. 자, 양팀 모두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승리가 없는 건 같지만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뉴캐슬이 우세해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뉴캐슬이 승리가 없는 이유는 다들 아시다시피 최전방에서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는 이삭 줍기의 달인 알렉산더 이삭 선수가 이적 이슈로 인해서 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마무리가 정말 더럽게 안 되는 모습을 보여줬던 뉴캐슬이었는데, 지난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28경기 출전을 해서 12골 2도움을 기록했던 198cm의 장신 공격수 닉 볼테마드 선수를 영입을 했고,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34경기 선발 출전해서 19골 4도움을 기록하면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줬던 요하네 위사 선수까지 영입을 마친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정력이 확실히 있는 선수들이 영입이 된 데다가 홈 경기라는 이점을 안고 경기를 뛴다면 충분히 울버햄튼을 상대로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울버햄튼 같은 경우는 가뜩이나 상황이 안 좋은데 최전방 공격수인 라르센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 있다라는 점과 황희찬 선수가 폼이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점, 야심차게 영입한 세리에에서 가장 스피드가 빠른 차추아 선수는 공보다 빨리 뛰면서 연병을 떨고 있고, 수비는 수비대로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까지의 경기력과 영입 자원들을 봤을 때 뉴캐슬의 승리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뉴캐슬의 단통 승리로 선택을 했어요. 자, 6번 경기 소시에다드 레알 마드리드. 자, 이번 시즌 3경기 동안 2무 1패를 기록하면서 1승도 기록하지 못한 소시에다이고, 에스파뇰, 발렌시아 같은 지난 시즌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 승격팀 오비에도를 상대로는 패배를 기록한 소시에다이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 이변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에스파뇰과의 경기에서 후반 교체 투입해서 들어가 골을 기록했었던 오스칼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격 스쿼드의 손실도 있다라는
있다라는 점도 소시에다 입장으로서는 좋지 못한 상황이죠. 또한 소시에다 같은 경우가 라리가에서 스루 패스나 크로스를 활용하는 횟수가 상위권에 속한 팀인데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 아직까지 스루 패스나 크로스를 허용하는 횟수가 거의 없는 팀이라는 점에서 레알 마드리드의 우세가 예상이 되고 특히나 에이스 공격 자원인 음바페 선수가 A매치 기간 동안 A매치 52호 골에 성공을 하면서 프랑스의 전설 띠에리 앙리를 제치고 프랑스 A매치 최다 득점 단독 2위에 올랐기 때문에 그 기세를 리그에서도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퇴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변은 없을 것이다 생각하고 저는 소시에다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경기 웨스트햄 대 토트넘. 자, 원정팀 토트넘의 경우가 시즌 초반에 프랭크 감독이 단순한 전술, 공격적으로 롱볼을 대충 찔러주면 히샬리송 선수나 쿠두스 선수가 몸통 박치기로 갖다 들이박으면서 볼을 뺏어오거나 상대방의 실수를 유발하는 장면들로 승리를 가져오면서 2연승을 기록했었는데 프랭크 감독이 갑자기 2연승을 하니까 명장병에 걸렸는지 되도 않는 후방 빌드업을 갑자기 강조하면서 본머스와의 경기를 말아먹었죠. 본머스의 강한 전방 압박에 엄청나게 고전을 하면서 0대1로 패배를 기록했었는데 이번 경기에는 아마 정신 차리고 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상 웨스트햄의 경우는 전방 압박이 본머스만큼 강한 팀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토트넘이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더군다나 이번 경기에는 손흥민의 후계자로 불리면서 등번호 7번을 이어받은 사비 시몬스 선수가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고 지난 시즌 16경기 8골 1도움을 기록했던 콜로무아니 선수도 임대로 데려왔기 때문에 공격의 스쿼드 보강이 확실히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웨스트햄의 단통 패배로만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 맨시티 대 맨유. 자, 맨시티와 맨유 두 팀 모두 이번 시즌 초반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못한 상태죠. 맨시티는 벌써 2연패를 기록 중이고 맨유는 번리를 상대로 홈에서 3대2 승리, 그것도 극장 페널티킥 골로 이번 시즌 첫 승을 챙기면서 마치 챔피언스리그 우승이라도 한 듯한 골 세레모니를 보여줬죠. 여름 이적 시장에서 3,727억을 썼다고는 믿기지 않는 경기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맹구 새끼들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맨체스터 시티의 승리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맨유의 경기 결과 예상은 항상 뒤통수를 때렸었다라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고 마침 맨체스터 시티의 주전 자원들의 부상이 많죠. 아이트누리 선수와 존 스톤스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주전 수비 자원 2명을 잃었고 공격에는 마르무시 선수와 셰르키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홀란드의 뒤를 받쳐줄 공격 자원이 조금은 떨어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맨유 역시도 주전 수비 자원인 디오고 달로 선수와 주전 공격 자원인 마테우스 쿠냐 선수가 부상으로 출전을 하지 못한다라는 점 큰 손실로 보여지죠. 특히나 쿠냐 선수는 기가 막힌 돌파 능력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더욱더 아쉬운 상황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맨시티와 맨유 두 팀 모두 사이좋게 맨시티는 2연패를 무승부로 끊어갈 타이밍, 맨유는 2연승을 할 실력이 아니기 때문에 무승부로 연승이 한번 끊어질 타이밍이지 않나 싶지만 맨시티의 홈이라는 점에서 맨시티의 승무 투픽으로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축구토토 승무패 59회차 제가 선택한 최종 픽 모두 말씀을 드려봤고 골 때리는 TV 가족분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Take it all.